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희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 분양 완판 행렬이 지속되면서 연초 우려와는 좀 다르게 부동산 시장의 매수 심리가 이제는 조금 회복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달 연속 1000여 건을 넘어서는 등 이 매매 전세 가격의 하락폭이 축소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매수 심리 이제는 회복세로 봐도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3월 부동산 시장 미리 한번 동향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은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누구보다도 빠르고 그리고 남다른 시선으로 부동산 시장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죠.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 차동백 대표이사님과 2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시청자분들도 고민스러울 겁니다. 지금 사야 되나? 이제 많이 좀 떨어졌는데 지금 좀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올라갈 때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올라갈 때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또 올라가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가격은 수요 공급 그래프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수요 공급 그래프의 가장 기초 베이스가 뭐냐면은 일반 모든 소비자들이 가장 모든 정보를 똑같이 알고 있고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라는 것은 높아지면은 이건 너무 비싸 사지 말아야지 하고 사람들은 안 사고 내려오면 싸네 사자 구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한다는 것을 전제 조건 하에 수요 공급 그래프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현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 부동산이나 주식에 있어서의 어떤 그래프는 수요 공급이 그렇게 이론적인 그래프대로 이 정도는 비싸다 그러면 아무도 안 사고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어떤 심리 상태가 그 상황의 가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올라갈 때는 충분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러이러해서 올랐고 앞으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야 하는 심리가 더욱더 계속해서 삭트게 됩니다. 이 심리 자체가. 그래서 그 심리가 옆 사람에게 전파가 되고 옆에 있는 친구가 또 그걸 보면서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영끌이라는 표현하는 마지막 그런 그 투자자까지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대외적인 변수라든가 큰 거시적인 어떤 변수들이 크게 발생이 되면 또 그리고 경제 여건이라는 게 어려워지거나 한다면 그 시점에서 주춤주춤 되면서 큰 터닝 포인트를 갖고서 떨어질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 정도면 최고점 대비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 하는 기준으로 사람들이 바라보면은 살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상황에서는 야, 지금 상황은 이미 떨어질 걸 떨어진 거야. 그 상황에서도 떨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심리적인 요인들이 연쇄적으로 파급 효과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현상들에 의해서 제가 시장에 있어 보니까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가게 되고 우리가 생각했다 이 정도면 됐지 않았을까 하는 것보다도 더 내려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 주택시장, 아파트 시장의 흐름은 적어도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1시간 동안 제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시장의 동향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수나 매도 타이밍 물론이고요. 시장 전망 어떠한 것이라도 좋으니까요. 고민 가지고 계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예, 등촌동에 있는 미주진로 아파트 매도 시기하고요. 둔촌 주공 조합원 분양가하고 헬리오시티 매수를 할까 계산하고 있거든요. 네. 그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추천 지역 좀 알려달라고요. 자, 등촌동 미주진로 지금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분양받은 거라 오래됐고요. 아, 거주 기간도 그러셨군요. 끝났어요. 네, 매도를 하시고 등촌주공 입주권 혹은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 요 어떤 것이 조금 더 투자 목적으로 나은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 한번 상담 받아볼게요. 네. 네,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을 잘 보고 계시죠, 지금도? 네, 네. 네. 지금 우선 요 매도 시기부터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지만 60대 쭉 중. 살아오시면서 네.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네. 그때 네. 오를 때 네. 시차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네. 다 올라가지 안 오르는 아파트 있던가요? 없어요. 없죠. 적게 네. 오르고 많이 적게. 오르고 이 차이죠. 네, 네. 그죠? 네.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파트 매도 시기는 네. 어떻게 잡는 거냐 하면은 네. 이렇게 가격이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만약에 여기가 07년도 고점이었고 네. 다시 좀 그려볼까요? 이건 조금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네. 자 다시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자 07년도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07년도 여기가 14년, 15년 요때가 최고점이 21년 예, 예. 이렇게 이제 보고 나면은 네.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잘라 볼게요. 네. 근데 이 구간 있죠. 가격이 상승되는 구간. 네, 네, 네. 상승되는 구간에 매도인 파는 사람이 있죠. 네. 그리고 매수인이 있고 네, 네. 그러면 내려오는 구간에도 역시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죠. 네, 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 갔더니 이거 12억에 살려고 합니다. 했더니 매도인이 무슨 얘기합니까? 그건 지난주 가격이고요. 네. 그다음에 14억에 아이고 이거라도 사야 되겠다. 집 한번 보여주세요. 요즘 누가 집 보고 삽니까?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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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올라갈 때는 누가 뭐래도 파는 사람이 네. 칼을 쥐고 있죠. 네, 네. 맞죠? 내려올 네네. 때는 그 반대죠. 네, 네. 사는 사람이 칼을 쥐고 있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자 그래프상으로 가만히 봐보세요. 네. 두 개의 선을 그을 거예요. 이렇게 선을 내가 그을게요. 그러면은 조금 복잡해졌는데 다시 한번 내가 지우고 한번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매도 매수 타이밍을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 네. 이것만 딱 아시면은 그 다음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네, 네. 영원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네. 가격 올라갈 때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 요 지점 A 지점, 요 지점 B 지점, 요 지점 C 지점, 요 지점 D 지점 있으면은 A와 B는 가격이 같죠. 네, 네. 가격이 같은데 A는 매도인 파는 사람, 네, 네. 파는 사람이 자기 마음이죠. 예, 예, 예. 쉽게 얘기해서 그죠? 네. 파는 사람이 마음이야. B는 구입하는 매수인 마음이에요. 네, 네. 똑같은 가격이라도. 예, 예. 그러면은 이가 이 지점에서 올라갈 때는 파는 사람은
이 지점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 시점이 오면은 네. 사는 사람 마음이니까 내 마음이 아니야. 네, 상대방이 네, 사줘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라갈 때는 매도인, 네, 네. 내려올 때 하락기에는 매수인, 네, 네. 이 두 사람이 가격을 네. 사실은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프라이스 메이커라고 그래요. 예. 가격을 만드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거래를 할 때 나머지 사람은 올라갈 때 사는 사람, 내려올 때 파는 사람은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그래. 가격에 따라가는 사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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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나는 언제나 거래를 하는데 네, 네. 수요 공급자 중에 언제나 내가 가격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해야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고로 네, 네. 올라갈 때 파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네, 네. 내려올 때는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예. 다만 그럼 올라간다고 해서 이 시점에서 팔면 되느냐? 네. 그렇지 않다. 적어도 이 꼭지점 부근 가까이 갔다고 생각할 부근에서 팔아야 된다. 아, 예, 예, 예. 그러면 사는 거는 이 저점을 지나버리면은 내 마음대로 못하니 네. 저점 부근은 거의 왔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는 매수가 이루어져야 된다. 아, 예, 예, 예. 예.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네, 네. 하나 더 네. 더불어서 팁을 드리자면은 네. 그러면 이 부근을 어떻게 아느냐? 네.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을 일반인 지표상이라든가 어떤 자료를 네.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거를 이제는 뭐 바닥권이다 아니면 그 꼭지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그 분야의 연구원이나 전문가들은 할 수 있어도 일반 네네.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일반 시청자분들은 오로지 듣는 뉴스라든가 막 기타 재반 정보를 듣고서 본인의 마음에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네. 그런 지점을 결정하는 팁 1번이 뭐냐면은 네. 1번이 공포예요, 공포. 공포면 두려움인데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여기 이 지점 올라갈 때 거의 꼭지점 가까이 가는 이 지점은 네.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아, 예. 내가 생각해도 내 집이 너무 비싸다. 아, 네. 아니 네, 네. 이런 정도 같으면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영원히 집 마련 못하겠다. 네, 네, 네. 이런 정도의 마음이 들 때 아, 예. 이런 많이 올랐다 이게 아니라 네.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네, 네, 네. 그 느낌이 들 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거래는 아직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상 가기 전에 네, 네. 정상 바로 밑에는 항상 급경사가 아니고 급경사를 지나서 약간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정상이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아, 그다음에 이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은 네. 이야 내려왔지만 너무 내려왔다. 내 집이 이 정도 빠지다니 이게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앉았나? 역시 두려움 네, 네. 맞죠? 네, 네. 그다음에 맞아요. 두 번째는 이거 일반인들은 알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 수 있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건데 네. 정부 정책이에요. 네. 정부 정책. 이 정부 정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 시청자분님이 우리 정부 정책을 쓰는 대통령이라고 가정을 하십시다. 예, 예. 이 A쯤 오면은 어떤 정책을 쓰냐면은 네. 누가 대통령이 돼도 네. A 정도 오면은 지금까지 올라왔는데도 지금부터라도 너희들이 아직도 계속 집을 산단 말이지. 네. 집 한 채 있는 건 괜찮은데 두 채, 세 채 또 산단 말이지. 예, 예. 그러면 한번 사봐라. 니들 자때 단 1원도 너희들 자때 가게끔 안 만들 거야. 아, 예. 박살 내줄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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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라는 정책을 쓰게 돼 있어요. 예. 시청자분님이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제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예. 그러면 이 지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매수 지점이 되면 제발 아무거나 사라.
뭘 사도 내 세금 안 받을 테니까 그냥 사라. 왜 그런 네. 현상이 있냐면은 네. 그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지 않으면 건설업계가 다 망하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주택업 쪽이 다 망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 파급 효과라는 것은 정말 한국 경제에 뭐 중국 경제도 지금 건설업 쪽이 30% 이상 차지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럼 그걸 망하게 어떻게 놔둬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가격이라는 거는 적정히 올라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부 정책은 그 적정히를 만들어 가는데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요. 네, 네.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와갖고 적정히 만들어낸 정책은 없어요. 네, 네. 왜? 모든 국민들의 심리가 똑같이 그렇게 적정히 안 움직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정부 정책을 보면은 이 두 가지만 봐도 네, 네. 그 지점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예, 예, 예. 그러면은 미주나 진로나 또는 다른 아파트도 네. 지금은 꺾였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시점, 과거로 보면 이 시점이잖아요. 네, 네. 매도 타이밍이 이미 지났죠. 네. 네. 그래서 매도 시기가 언제냐? 이거는 사실상 시청자님이 놓쳤다. 네,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했냐? 매도 후에 뭘 갈 것이냐 하는 거에는 답변을 제가 드리겠지만 네, 네. 매도 후에 계획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매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아, 예, 예. 그렇죠. 매도가 돼야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적어도 요 정도는 계약이 되면은 내가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을 짜고 뭐 이게 되는데 네. 그 정도에서 매도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살 사람이 없어. 네. 일단은 사줘야 뭐가 되는데. 그래서 매도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2007년부터 이렇게 떨어질 때도 네. 떨어지고 싶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팔고 싶은 마음은 그래 이게 한 12억까지 갔으니까 좀 낮춰서 급매물로 11억 팔자. 그럼 살 사람 아무도 없다가 어떤 한 사람이 10억에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예, 또 10억이라도 그럼 팔자 하면 또 한참 거래 하나가 어떤 사람 또 9억 5천에 사는 거예요. 네. 또 그러다 보면은 8억 가고 그다음에는 에이 모르겠다. 그럼 바닥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네, 네. 이 그때는 이때는 올라갈 때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네, 네. 그게 시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매도 타이밍은 네. 이 시기인데 좀 놓쳤다. 그러면 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할 수만 있다면 네. 하고 저는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하면은 굳이 뭐 매도를 지금 급하게 해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 예. 예. 그렇잖아요. 네, 네. 더 떨어진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매도를 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아, 뜻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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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질 때는 매도를 하고 네. 더 좋은 지역으로 가고 싶을 때는 네. 좀 기다렸다가 아. 이 시점에서 좀 좋은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그럼 이해가 가죠? 네, 네. 그 네, 대신에 그 기간 동안에 아우 내가 자산이 넉넉한 건데 집은 팔아버리고 없고 가격이 이러다가 다시 올라가면 어떡하냐 그 두려움을 네, 네.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예, 예, 예. 무슨 극복할 수 말씀인지 없는 사람은 네, 네. 이 시점에서는 사고 나서 팔고 사고 나서 팔고 사고 나서 팔고 하면 똑같죠? 네, 네, 네. 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아까 그 팔고 나서 말씀하신 게 네, 네. 그 헬리오시티하고 예. 둔촌 주공인가 말씀하셨죠? 네, 네, 네. 네. 그럼 그 두 가지를 한번 보자고요. 네, 네. 헬리오시티와 둔촌 주공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성파구 쪽으로 지도를 한번 나눠 봅시다. 네, 네. 헬리오시티는 가락시장 쪽에 예.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헬리오시티라는 것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둔촌 쪽에 보면 방위역을 지나서 올림픽공원 쳐서 여기가 네. 여기 이제 둔촌 주공이에요. 네. 둔촌 주공. 자, 둔촌 주공은 얼마 전에 분양을 했죠. 네, 네. 분양했는데 미분양도 일부 났고, 네. 그럼 얘가 30평대 기준으로 대충 할게요. 네, 네, 네. 호시마다 대충 한 14억이라고 보고,
네네. 물론 취등록세 뭐 하고 나면 한 15억엔 얼마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럼 이거를 구입하는 것이 맞냐? 네. 여기 있는 헬리오시티가 9,500세대고 네. 얘는 한 12,000세대고 네. 9,500세대 헬리오시티가 23억인가 얼마 가다가 네. 떨어져서 뭐 15억, 16억까지 가다가 네. 다시 반등을 해서 17억, 18억 요 정도 가는데 30평대 기준으로요. 네네네. 이걸 구입하는 것이 맞냐? 네네. 이런 질문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제 기준으로는 첫째, 네. 구입 시기로 보면은 네. 둘 다 아니다.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네네. 구입 시기 아까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조금 전에 그죠? 예. 그러면 지금 바닥권에 거의 왔다. 그러면 구입 시기죠.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는 바닥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네. 왜? 네. 현재 조정이 1년 동안 됐는데 네. 1년 동안 조정된 현재의 가격, 네. 그 현재의 가격이 과연 우리 사회의 40대, 50대 주축이 되는 이 사람들이 네. 그 정도 가격을 주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네. 가격이 그러면 저렴하냐 이거예요. 아, 예,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17억, 18억이다 이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연봉 1억인 사람이 네. 한 푼도 안 쓰고 거의 20년을 모아야 돼요. 네. 그렇죠? 네네. 그럼 결국에 이런 집들은 기존의 세대들 60대, 70대는 옛날에 몇 천만 원 들고 집을 샀고 경제 발전과 더불어 그것이 계속 올라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새롭게 출발하는 30대, 40대는 네. 그런 혜택을 누린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50대 초반 이런 분들은 그런 혜택을 오로지 그 올라가는 끝자락에서 조금 붙어와서 네. 자산 구조를 보면은 네네. 6, 70대가 가장 부동산 자산이 훨씬 더 많아요. 네네. 비싸고 예. 강남권에만 오더라도 네. 지금 이런 아파트에 가면은 30대, 40대가 거의 없어요. 네. 부모가 물려준 거 빼고는요. 네네. 벌어서는 이게 안 맞아요. 특수한 사람 그렇죠. 빼고는. 예. 그러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지탱이 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네네. 지탱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거쳐서 시간이 지나면 다 자산이 쌓여지잖아요. 네네. 그런 정도까지는 가져야 이걸 살 수 있는데 아, 예.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비싸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 예. 저는 네네. 비싸. 여기에 23억 붙잡고 있다가 18억 전 사면 사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네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17, 네. 18억이라는 돈은 이거는 정말 큰 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집 하나에 이 정도 묻겠다는 돈은 집을 네. 제외한 나머지 돈까지 있어야 돼요. 네네. 그래야 뭐 노후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집에서 노후를 하겠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네네. 그러면 이 집을 하나 갖고 있고 나머지 돈이 네. 그래도 20억, 30억은 있어야 노후가 돼요. 네네. 안 그러면 자산 까먹으면서 가야 돼. 예, 맞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주변에 한번 살펴보라 이거죠. 몇 명이나 있는가. 네네. 직장 생활 하신 분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보는 게는 네. 감각적으로 보더라도 얘는 아직은 너무 비싸다고 보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지역적으로 봤었을 때 분명히 둔촌 주공은 네. 선호도가 이 강동 쪽하고 이 송파 쪽하고 강남구하고 이런 보이지 않는 구획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네네. 보이지 네. 않는 구획선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선 쪽에서 주변 여건의 영향을 보면은 역시 분명히 둔촌 주공이 대형 단지이고 좀 더 신축이긴 하지만 네. 둔촌 주공이 헬리오시티를 넘어서는 가격을 유지하기란 쉬워 보이진 않다. 아, 네. 그러면 이 가격대가 네. 뭐 정확하다고 표현할 수는 몰라도 얼추 맞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헬리오는 17, 18억 가만히 있는데 얘는 네. 얘가 올라가서 17억 이렇게 거의 같아질 확률이 있다면 얘는 구입해야 되겠죠. 네네네. 그런데 제가 보는 눈에는 그렇게 아, 뭐, 예. 뭐 때문에 같아져야 될 어떤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추가 분담금이 더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요. 예. 그리고 아직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은 어떤 그 공사비 증감이 네네. 단지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불확실성을 네네네. 같이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가격이 어쩌면 지금 시장 가격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이 송파 앞쪽에 있는 리센츠라든가 네, 엘스라든가 얘가 거의 2008년도인가 그때 입주를 했어요. 네, 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최고점을 찍고 2008년도 꺾일 때예요. 네, 네. 꺾일 때 입주를 했는데 신축이고 입지가 좋으니까 전혀 안 네. 떨어졌다 천만에요. 네. 1, 2년 버티다가 바로 떨어졌어요. 아, 네. 얘도 네. 다 떨어졌어요. 네, 네. 다. 똑같아요. 아, 얘도 신축이라고 해서 우선 버티는 힘은 조금 9억보다는 있겠지만 네, 네. 안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아, 예.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예. 둔촌을 갈 거냐 헬리오 갈 거냐 하는 것은 이거는 제 개인 생각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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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그 시청자분의 개인 여건에 따라서 내 생활 여건, 뭐 가족 여건 여러 여건에 따라서 선택할 문제지 네. 어느 걸 사면 더 좋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얘든 구입해야 될 시기는 저라면은 매도 후에 네. 이왕 뭐 참는 거 몇 년 한번 참아보자. 네. 올라가 버리면 할 수 없고 예, 예, 예. 하는 마음으로 한번 네. 견뎌보겠다. 네. 그런 어떤 모험 없이는 절대 내 재산이 다른 사람을 추월해서 올라갈 수가 없다. 아, 예, 예.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해서는 절대 똑같이 결론이 나오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다. 네, 네, 네. 여기까지 제가 조언 드립니다. 아우, 예,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충분히 감사합니다. 답변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우, 저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예. 찾아뵐게요. 네, 그렇게 하시고 네, 제 네. 아우, 세미나 너무 토요일마다 감사합니다. 세미나 하면은 네. 아우, 세미나에 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를 들어요. 아우, 예. 제가 진짜 너무 후련해졌어요. 한번 오세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답답함이 해소되신 그런 목소리였는데요. 일단은 지금이라도 좀 매도를 하시고 현금화하면서 기회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세미나 한번 참석하셔서 더 많은 내용 들어보시고요.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분 전화 연결되셨는데요. 자,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여기 서울 중구에 신당동 현대 아파트 네. 30평대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 매도하고 애들이 좀 어려 그런데 학교 보내기 편한 데 찾다 보니까 기름 뉴타운 8단지 네. 30평대랑 그리고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30평대 지금 매수 여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신당동 현대아파트를 매도하시고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나 기름 뉴타운 8단지 아무래도 네. 아이가 있다 보니까 학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생활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시는 것 같아요. 자, 네네. 어떤 곳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일지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찾는데 제가 알면서도 찾으려니까 이게 쉽지 않게 잘 안 나오네요. 네, 예, 자, 예. 신당 현대부터 우선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는 것이 1번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신당 현대가 얼마나 사셨어요, 여기에? 여기 지금 2년 2년밖에 안 살으셨어요? 네, 2020년 7월에 매수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잘 모르세요. 네. 잘 모르세요. 자, 우선 이 아파트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신축된 신축 아파트 형태의 흐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일반 아파트, 제가 일반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그다음에 25년 이상 된 3번은 재건축 아파트. 네.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면은 가장 그 건물이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형태는 재건축 아파트예요. 아, 네. 신축은 신축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그 가격으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일반 아파트는 특별한 이유 없어요. 사회적 흐름 따라 유지가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아파트는 일단 재건축 아파트, 제가 구분하는 재건축 아파트 군에 속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재건축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이 지역에 전체로 뭐 만약에 투자를 이 재건축 그 지역 그 아파트 전체가 100인데 여기다가 공사비를 뭐 50을 들여서
나중에 이걸 만드는 걸 200을 만든다. 그러면은 50만큼이 플러스가 생기잖아요. 네. 듣고 계시죠? 네네. 네. 그러면 이 주민들에게 이 50이란 만큼의 혜택이 가서 그 주민들은 내야 될 돈에서 50을 안 내고 적게 내는 거예요. 네. 이런 형태를 재건축의 사업성이 어떻다라고 할 때 사업성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100이란 걸 투자를 했는데 공사를 50이란 걸 투자했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150밖에 안 나온다. 아, 네네. 그러면은 주민들한테 돌아갈 거는 이익이 없죠. 네네. 그렇죠? 예. 이런 거를 사업성이 없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했을 때 사업성이 거의 없어요. 네.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 있는 아파트, 왕십리 있는 아파트라고 비교를 해보면은 너무 다른 주변보다 가격이 싸죠. 네. 네, 싼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유가. 아, 그런데 이제 역세권 개발이니 뭐니 해서 사람들이 개발 바람을 서울시 전체가 개발 바람이 불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개발을 하자. 그렇죠? 개발을 하자. 그런데 가격이 다른 아파트는 이만큼 올라있는데 우리는 요거밖에 아직 덜 올라서. 그런데 신축이 되면은 이제 가격 올라서는 게 이만큼 갈 수가 있는 거야. 네네. 그러다 보니 돈은 더 내더라도 내는 가치가 있을 수가 있겠다 하는 수준 가까이까지 갭이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걸 사가지고 좀 더 놔두자. 재개발의 어떤 사업성은 없지만 가자. 뭐 이러면서 거기에 재개발 바라보고 또는 참 재건축을 바라보고 구입을 하고 안 팔고 또는 거래가 거의 안 되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이런 아파트예요. 네네. 물론 거래는 없지만 한 건 할 때마다 뚝뚝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네네. 2년이라는 것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2년 동안의 가격이 이런 거는 올랐어요. 명목상으로는. 그러나 실제 매도를 하겠다고 했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이익을 갖고 있을지는 그거는 해봐야 알아요. 아,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이런 아파트는 가급적이면 조금 피하는 게 어떤가. 왜? 가격이 전체 아파트 가격이 조정되면 될수록 얘는 재건축이 어려워지는 시점까지 가요. 네.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얘도 재건축이 돼요. 제 말 이해가 조금 됐나요? 네네. 뭐 잘 이해 안 되는 거는 하여튼 나중에 세미나로 해석을 하시고요. 얘기를 하고. 네.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이 아파트를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가져가는 거주 목적은 몰라도 투자 목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그렇게 유용한 선택은 아니다 하는 결론을 일단 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거를 일단은 팔았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걸 말씀을 하셨죠? 기름 뉴타운 8단지 30평대고요. 기름 8단지요. 네. 자, 기름 8단지를 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기름 8단지는 기름 뉴타운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기름 뉴타운이라는 큰 지역 광역적인 개발에 의해서 탄생된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네. 자, 그러면 기름동에 대해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기름 뉴타운 8단지 내미하는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아파트인 거는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 지역 자체가 여기가 산이에요, 산. 네네. 언덕이 그냥 완만한 언덕이 아니라 굉장히 가파른 언덕을 깎아서 했다고. 여 뒤가 다 산이잖아요. 네네. 여기가 다 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이 높고 막 이런 올라가는 아파트나 이런 데가 지대가 높고 이러면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평평한 지역보다는 선호하지 않죠. 네. 네.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입지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4호선을 관통은 하지만 이 지역적 네. 이 성북의 어떤 그 미아라든가 이 지역적인 어떤 입지 자체가 서울시 전체를 나누고 봤었을 때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 있는 뭐 어떤 직장이라든가 뭐 학군이라든가 뭐라든가 뭐 이런 것이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특별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역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거기 없어요. 세 번째는 아파트. 아파트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동네에서는 괜찮은 아파트예요. 네, 네. 그 동네에서는. 그러나 다른 동네를 가버리면요. 강남 3구라든가 강동이라든가 뭐나 이쪽으로 한강변 쪽이나 평평한 지대 쪽으로 강남 지역 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얘보다 아파트 가격이 지역적인 입지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해서 가격이 더 높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때문에 굳이 여길 가길 제가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네. 거기다가 자녀 교육이라 그랬거든요. 네. 자녀 교육은 이 자녀가 몇 살인가요? 10살이요. 네, 10살이면 초등학생입니다. 네. 그렇죠? 자, 초등학생 교육이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제가 부동산을 한 20여 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우리 아파트를 이전하고 집을 사는데 자녀 교육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면 뭐라고 묻냐면은 이렇게 묻습니다. 외람되지만 우리 시청자분 말고 우리 사무실에 와서 상담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설명. 혹시 그 되게 자녀는 공부도 잘하고 되게 똑똑합니까? 이렇게 내가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은데 왜 교육비를 그렇게 쓰십니까? 그 남들 다 쓰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그렇게 다 쓰고 나서 또 나중에 노후 자신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해봐야죠. 자,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하나도 똑바로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녀 교육으로 돈을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현명한 자녀 교육이 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명한. 어느 지역에만 가면 무조건 자녀가 잘 되고 뭐 그렇게만 볼 건 아니다. 적어도.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면은 자기가 잘하는 분야들이 있더라. 그게. 네. 그런 걸 키워줄 생각을 해야지. 저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해봤는데 그게 뜻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 분명한 건.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은 조금 이 지역에 들어가신다면은 좀 내려놓고 들어가셔라. 네. 여기에서 뭐 교육적인 측면을 대단히 뭐를 이렇게 기대하고 간다는 건 좀 그렇다. 네. 네. 일반적으로 교육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기 있는 목동이라든가 또는 강남이라든가 또 저기 어디죠? 그쪽 옆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뭡니까? 그쪽 동네라든가. 네. 그 은행동 쪽이 은행 사거리 쪽에 그쪽이라든가 노원구 쪽 이런 데가 학군이 좋은 거예요. 학군이 좋다는 거는 그만큼 괜찮고 뛰어난 학교들이 많다 이 말이잖아요. 아울러서 교육 시스템도 학원이든 뭐든 강사들도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수학 선생님으로서 수학 강사로서 뛰어나다면은 그런 학군 좋은 데 가야 학생들도 많이 올 거 아니에요. 네. 학교 열의가 높으니까. 그런 정도의 차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더 제가 보완 설명 드려야 될 게 있을까요? 저 혹시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여쭤봐도 될까요? 목동 센트럴은 그게 신축인데요. 몇 년 안 네네. 됐어요. 예. 몇 년이 안 됐는데 분명히 여기보다는 조금 나을 거라고 봐요. 목동 네. 안에 목동 그 신시가지 그 안에 있지는 않지만 조금 벗어는 나 있지만 그러나 네. 큰 틀에서 봤었을 때 그 신정 내거리역 쪽 요 있잖아요. 여기 보이죠? 여기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이 목동 신시가지 안에 있는 어디죠? 신목동 여기군요. 여기. 신시가지 안에 있는 거하고는 조금 분명히 차이는 존재해요. 네. 분명히 학군의 차이가. 그렇지만 그래도 영양이라든가 등등으로 봤었을 때는 뭐 그냥 그렇다. 아주 훌륭하다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그냥 그렇다. 왜? 바로 옆에 좋은 학군들이 있다면 바로 옆에 있는 것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거든요. 네네. 뭐 그런 정도로 그냥 피상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겠네요. 네. 네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자로 온 사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867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여유자금을 2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하락기에 투자 방향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2억 원 정도로 지금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네, 이런 거예요. 이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투자 시기, 투자 물건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은 얘가 머릿속에 아파트밖에 없으면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오피스텔 그거 팔 때 못 팔지 않냐? 아파트는 잘 팔지 않냐?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라갈 때는 뭐든 잘 팔립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내려올 때는 뭐든 안 팔립니다. 아파트도 내려올 때는 못 팝니다. 지금 못 팔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가격이 부동산은 거는 차익형 부동산이 대표되는 아파트는 올랐다 내렸다 조정하면서 이런 식으로 왔어요. 이런 부동산의 접근은 저점 부근에서 접근을 해서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하고 했었을 때 수익을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라갈 때는 좋았는데 그럼 내려오는 시기, 조정되는 시기는 얘는 자산을 까먹어요. 그러면은 이 시기에 유용한 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수익형 부동산이 뭐예요? 월세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고객에게 추천을 해서 물건을 하나 사드린 게 있는데 그게 경기도에 있는데 1억 4천짜리 오피스텔이에요. 1억 4천. 근데 얘가 월세가 얼마 나왔냐면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1년에 거의 1,000만 원 수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얘는 대출을 이용해 버리면은 수익률이 연 7% 이상이 나와버릴 수 있어요. 대출이 더 낮아지면 더 낮아질수록 더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7년, 8년 만에 대출을 이용을 한다면은 7, 8년 만에 내가 투자 금액이 1억 4천이면은 아니면 대출을 이용을 했을 경우에입니다. 1억 4천이면은 1억 4천을 번다는 얘기 돼요. 5천이면은 5천을 번다는 얘기가 나와요. 7, 8년 만에. 그럼 계산하기 좋게 10년을 가져가면은 1억 4천을 넣고 10년을 가져가면은 10년에 1억을 번다는 내용이 나와요. 대출을 하지 않더라도 거의. 그러면은 이 수익률이 작은 돈이에요. 14억을 넣었더니 10년 뒤에 10억을 벌었더라. 그럼 24억이 됐더라. 수익형 부동산도 이 정도의 수익률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하락기에 만약에 아파트 하락기 5년 동안 이런 것만 운영을 해도 굉장한 수익률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의 형태를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고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들은 아무래도 제 세미나를 꼭 이용을 하셔야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립니다. 네, 세미나 한번 참석하셔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 시장의 흐름들, 방향들 짚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슈들 좀 짚어주시죠, 대표님. 네, 무엇보다도 이 우리 부동산 시장은 우리 자체 내의 어떤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가지고 가격이 움직이질 않아요. 가장 큰 흐름은 우리 강줄기를 생각해 보세요. 일단 강이 넓어야 큰 물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좁은 물에는 좁은 물이 흘러가고 큰 물줄기가 꺾일 때는 거기를 뚫고 나가지 못하면 꺾이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큰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결정해 주는 요인이 뭐냐, 바로 거시적인 요인인 것입니다. 흐름을 결정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바로 대외적이고 국내적이고 큰 흐름, 팬데믹 같은 코로나라든가 무역 전쟁이라든가 이런 큰 것들은 큰 흐름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그 흐름을 내가 아무리 거슬려고 해도 거스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은 뉴욕 대학교에서 명예교수로 있는데 닥터 덤 루비엘 교수라는 거, 루비니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도 예측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2008년보다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 지금의 경기가 침체되지 않고는 절대로 이 난관이 극복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큰 경기 침체가 올 거다.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사람은 닥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안 닥칠 것 같지만 닥쳐요. 그다음에 한국은 특히나 부채가 굉장히 높아서 부채 증가가 세계 4위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전세금까지도 부채로 가정을 한다면 세계 1위라는 수준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채는 금융위기 때 더 많이 늘어났었고 이번에 팬데믹 코로나 때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최근에는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돈을 너무 많이 푸는 거예요. 너무 많이 풀어도 너무 많이 푸는 거죠. 그렇게 많이 풀다 보니 그것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라는 것을 올리게 되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사회 전반적인 경제 구조가 여기저기 되고 삐걱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큰 위기에 대해서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부동산을 봐야 된다. 이런 위기가 왔다. 그럴 때는 수익형, 월세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은 뭐 너무나 행복하죠. 예. 미국, 중국 체제의 갈등. 이게 미국과 중국이 체제가 두 개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벌써 수차례 걸쳐서 설명한 겁니다. 미국과 중국 갈랐으면서 전 세계는 야, 내 앞에 줄 서, 네 앞에 줄 서. 그럼 우리는 어디다 줄을 서야 됩니까? 이게 진짜 답답하죠. 체제로 보면 미국인데 경제로 보면 꼭 미국은 아니고. 그런데 그런 무역 전쟁, 이제는 반도체 가지고 한국이 반도체를 그만큼 올려놨는데 모든 나라가 지금 미국까지도 자기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반도체를 가져갑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한국의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도 누려진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삼성이라든가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줄어든다면 우리 경제는 이게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위험 요소가 앞으로 해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게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부동산 정책 완화, 일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 500% 완화. 요거는 제가 뺐는데 요거를 다시 들어갔네요. 요까지만 좀 볼게요. 정책 완화를 씁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살짝 증가했다. 가격이 내려올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폭 규제 완화 효과는 미지수다. 그렇죠. 일기 신도시 건축 용적률 500% 완화했지만 거래는 미온적이다. 그렇죠. 언제 될지도 모르고요. 미분양 미입주 세대는 늘어나고 향후 부동산 시장으로 보면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산을 내려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쭉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죠. 다시 쭉 내려가죠. 올라가죠. 이렇게 가는 형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들도 진단해봤고 시장 이슈들 함께 짚어봤고요. 조금 더 자세한 고민 상담과 투자 전략 위해서 세미나 진행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일정 좀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제 세미나는 매주 토요일 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하는데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앉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앉아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반드시 부딪혀서 듣고 고민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어느 누구도 앉아서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역세권에 있으니까 지하철 타고 와도 좋고 주차장도 잘 돼 있으니까요. 오시면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세미나 시간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미나 참석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고민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 오후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